원나잇 파트너. 이리와, 원나잇. 서율은 공항에 들어서자마자 앉을 곳부터 찾았다. 여기까지 무슨 정신으로 온 건지도 모르겠다. 겨우 눈에 들어온 벤치로 다가가 앉은 그녀가 고개를 숙이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김태진, 김태진, 김태진. 서율은 몇 번이나 중얼거리고는 손목에 채워진 시계를 내려다보았다. 정오를 막 넘어선 시각. 불과 몇 시간 전 법원에서 나오자마자 내연녀와 다정하게 끌어안으며 시야에서 사라지던 태진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했다. 절로 이가 갈렸다. 오죽 등신 같으면 그의 다정함에 속아 간이고 쓸개고 다 내빼주고 있었을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제 어리석음에 우라가 치밀었는지 서율은 간간히 가슴을 주먹으로 두드렸다. 그렇게 10여 분을 넘게 앉아있던 그녀가 캐리어 손잡이를 잡고 일어섰다. 몇 발자국 걷지 않아 그녀는 뭔가 단단한 것에 머리를 부딪혔다. 아. 서율이 중심을 잃고 쓰러지려는데 단단한 손이 그녀의 양팔을 잡았다. 덕분에 그녀는 넘어지지 않고 곧 중심을 잡았다. 괜찮습니까? 중저음의 듣기 좋은 목소리가 그녀의 머리 위에서 들렸다. 서율은 즉각 고개를 들고 상대를 확인했다. 여자치고 키가 제법 큰 편인 그녀가 고개를 높이 들어야 할 정도로 상대 신장이 컸다. 네,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잠깐 남자에게 시선을 빼앗겼던 서율은 얼른 대답하며 고개를 숙였다. 보기 드물게 수려한 미남. 그러면 뭘 하나? 어차피 자신은 이혼녀인 것을. 곧장 몸을 뒤로 돌린 그녀가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다. 남자는 그런 서율을 잠깐 바라보더니 곧 자신의 행선지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티켓팅을 하고도 시간이 남자 서율은 면세점으로 향했다. 사실 살 것도 없지만 혼자 청승맞게 있는 것보단 돌아다니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였다. 아무 생각 없이 몇 군데를 돌고 나서 비행기를 타기 위해 게이트로 이동했다. 작년 이맘때 신혼여행으로 태진과 함께 왔을 때와는 대조적으로 시간적인 여유가 많았다. 그 당시엔 식구들과 친구들 그리고 동료들의 선물을 사겠다면서 면세점을 열심히 돌아다녔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 여자 선물이었을지도 모르겠네. 생각만으로도 열이 받는지 서율이 잠깐 멈춰서서 호흡을 가다듬었다. 지우려고 떠나는 거잖아. 서율은 양쪽 볼을 세차게 내리치며 애써 그런 생각들을 지웠다. 비행기 이륙 시간이 다 된 걸 확인한 그녀가 얼른 게이트에 들어섰다. 때마침 비행기로 통하는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줄지어 들어가고 있었다. 서율도 작은 가방 하나만 어깨에 둘러맨 채 대열에 합류했다. 티켓을 보면서 좌석을 다시 한번 확인한 서율이 바쁘게 눈동자를 굴리며 자신이 앉을 곳을 찾았다. 그녀가 속으로 좌석 번호를 대내며 찾은 자리는 비즈니스석이었다. 작년 경비를 아끼겠다는 마음에 이코노미석에 앉았다가 생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던 서율은 큰마음 먹고 좌석을 업그레이드 시켰다. 장시간 비행을 할 생각에 잠이라도 잘까 싶어 그녀는 안대를 찾아 쓰고는 지그시 눈을 감았다. 꽤 오랜 시간이 흘러 잠이 깬 서율이 안대를 벗으며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때마침 착륙한다는 기내 방송이 나오고 여유롭게 앉아있던 사람들도 분주해졌다. 잠시 후 비행기가 착륙하자 사람들은 스튜어디스의 안내에 따라 비행기 내부를 빠져나갔다. 서율도 줄지어 선 사람들 뒤로 따라섰다. 게이트를 통과하자마자
서율은 작게 감탄사를 뱉어냈다. 1년 전에 왔던 하와이의 밤하늘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단지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는 둘이 아닌 혼자라는 사실뿐. 눈을 깜빡이는 순간이 아까울 정도로 환상적인 하와이의 하늘을 바라보던 서율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여기에 오기까지의 과정이 머릿속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얼른 그 기억들과 감정들을 떨쳐내려는 듯 서율이 강하게 고개를 가로저었다. 캐리어를 찾은 그녀가 미리 안내받은 장소에 다다르자 익숙한 얼굴과 목소리가 떠올랐다. 여기 너무 좋다. 우리 내년에도 또 올까? 태진의 모습이 떠오르자마자 서율은 인상을 찌푸리며 또다시 고개를 흔들었다. 잊으려고 하면 할수록 자꾸만 선명해지는 건 어째서일까? 이런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는지 서율은 숙소로 향하는 차량에 얼른 올라탔다. 인원수를 확인한 가이드가 차를 출발시켰고 오래지 않아 차는 호텔에 도착했다. 서율은 자신의 룸키를 받아서 직원과 함께 이동했다. 룸 앞에 도착하자 서율은 직원에게 팁을 건네주고는 룸의 문을 활짝 열었다. 2014호. 문이 열리자마자 보이는 광경에 서율의 입에선 무거운 한숨이 새어나왔다. 내부는 넓고 쾌적했다. 태진이 유독 마음에 들어했던 넓은 창문도 세 사람이 굴러도 될 만큼 큰 침대도 여전했다. 캐리어를 침대 가장자리에 세워둔 서율은 침대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았다. 이곳에서 태진과 처음을 경험했었다. 자꾸만 머릿속에 떠오르는 광경들을 애써 속으로 삼킨 그녀가 캐리어에서 가져온 옷과 화장품을 꺼냈다. 오늘을 위해 준비해온 것들을 침대 위에 나열해 놓고 한참을 들여다보던 그녀가 벌떡 일어섰다. 그리고 입고 있던 옷과 속옷들을 벗어 던지고 욕실로 들어가서 샤워를 했다. 그녀는 욕실에서 나오자마자 심호흡을 하고는 침대 위에 올려둔 붉은색 시스루 속옷과 짧은 핫핑크 원피스를 입었다. 립스틱도 선명한 붉은색으로 칠하고 전체적으로 화장도 더 짙게 했다. 마지막으로 룸에서 나가기 전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서율의 모습은 비장해 보였다. 원나잇이 별거야? 그까짓 거. 중얼거리던 서율이 주먹을 꽉 말아주고 걸음을 옮겼다. 그녀가 향한 곳은 호텔 지하에 있던 바였다. 곧장 중앙으로 걸어 들어간 그녀가 바 테이블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들어오자마자 가장 잘 보이는 위치이자 그녀가 다른 사람들을 관찰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다. 서율은 자신을 향해 빙긋 웃으며 무엇이 필요한지 묻는 바텐더에게 도수가 생 칵테일을 주문했다. 칵테일이 나오자 서율이 그것을 단숨에 들이켰다. 부드러운 목 넘김과 과일 특유의 상큼함이 제법 괜찮았다. 서율은 추가로 주문한 칵테일 2잔을 연거푸 마셨다. 금세 온몸에 열이 오르고 심장 고동이 빠르게 뛰었다. 후. 취기가 오르는지 몇 번 심호흡을 한 그녀가 고개를 양옆으로 돌렸다. 이제 적당히 취했겠다. 오늘 밤을 함께할 파트너를 구할 때였다. 눈을 질끈 감았다가 뜬 서율은 그때 바 안으로 들어온 한 남자를 발견했다. 그 남자가 자리를 잡고 앉을 때까지 그녀의 시선이 이어졌다. 서율은 그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이곳에 있는 여자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외모와 존재감. 서율은 저도 모르게 남자의 얼굴부터 몸매까지 품평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기 위한 일탈. 그것을 시행하기 위한 완벽한 조건이 그녀의 시야에 있었다. 서율은 짧게 심호흡한 후 남자를 향해 걸어갔다.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걸 느낀 건지 남자도 시선을 옮겨 서율을 보았다. 서율은 그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다. 그의 앞에 도착한 순간 머릿속으로 수백 번 되뇌던 그 대사가 그녀의 입을 통해 흘러나왔다. 나랑 원나잇 할래요? 서율은 자신을 빤히 올려다보는 남자의 시선에 낯이 뜨거워졌지만 물러설 순 없었다. 어차피 저질러버렸으니 남은 건 상대의 대답을 기다리는 것뿐이다.
남자는 고개를 좌우로 돌리며 주위를 살폈다.